중국 AI 기업 디시크가 낮은 비용을 앞세워서 미국 AI 기업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메가세븐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무려 1000%의 수익률을 기록한 차트 박사의 승률 80% 신매매 기법의 저자 성경호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실증에서 검증한 두 가지 매매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차트 박사의 승률 80% 신매매 기법이라는 책을 쓴 성경호 작가는 2005년 키움증권과 팍스넷이 공동 주최한 실전 수익률 게임대회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왕중왕전에서도 수익률 1위를 기록하면서 투자 실력을 인정받았죠. 사실 이 책이 출간된 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돈은 너로부터다의 저자 김종봉 작가도 성경호 작가를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할 만큼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성경호 작가는 원래 공무원이었는데요. 1998년 동료들의 추천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지식 없이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무작정 거래를 하다가 점점 주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투자로 깡통 차는 일이 반복됐고 손실을 메꾸려고 계속 돈을 넣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주식 관련 책을 100권 넘게 읽고 공부하면서 투자 전략을 바꿨지만 오히려 1억 원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기술주 버블이 붕괴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죠. 2002년까지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다가 결국 2억 원을 날리면서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고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주식을 완전히 끊고 음악이나 낚시 같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는 주식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 기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끝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승률 80%의 매매 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찾아낸 10번 거래하면 8번은 성공할 수 있는 매매 기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기법인데요. 시가 갭 상승 매매 기법입니다. 증권사 실전 수익 게임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검증된 전략입니다. 2006년 12월 모보 주식 일봉 차트입니다. 당시에 미국 증시는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보라는 종목은 아침부터 2.77%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개미 투자자들이 이 갭을 띄울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렵습니다. 특히 21선, 61선 같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갭 상승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내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통 갭을 띄우는 주식들은 성격이 급한 세력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따라서 이 전략은 전업 투자자나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매수 전략은 3분할 매수 기법인데요. 이 기법의 핵심은 한 번에 전액 매수하지 않고 3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차 매수 시점인데요. 시가에서 200만 원을 매수합니다. 2차 매수는 시가가 밀려서 이평선까지 내려오면 추가로 150만 원을 매수합니다. 3차 매수는 다시 시가를 돌파하며 상승할 때 마지막 150만 원을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락장과 상승장에 따른 매매 전략이 다른데요. 하락장에서의 대응법은 갭 상승한 종목 중에서 시가를 돌파할 때 한 번만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승장에서의 대응법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매수는 시가의 진입, 두 번째 매수는 시가가 이평선까지 밀려서 지지를 확인할 때 추가 매수, 세 번째 매수는 시가를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할 때 마지막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위험을 줄이면서도 최대한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왜 20일, 60일선 시가갭을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해도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항선이었던 이동평균선이 갭 상승으로 강하게 돌파되면서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20일선이나 60일선에서 밀리면 어떻게 할까요? 성공 확률이 80%라고 해도 20% 확률로 이평선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빠른 손절매이죠. 단기 매매의 생명은 바로 신속한 대응입니다. 매수한 평단가에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밀리면 바로 손절매를 해야 합니다. 손절매가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거래량이 부족해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할 때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죠.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서 핵심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고가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률이 높을 때에만 계획된 분할 매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언제 팔아야 할까요? 매도 시점도 매우 중요하죠. 보통 장이 시작되고 30분 전후로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데요.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인데요. 만약 주가가 10% 이상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일단 절반 물량을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나머지 절반은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상승이 없으면 매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물량도 모두 매도합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핵심은 움직임이 있는 종목에서 확실한 매수 포지션을 잡아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추격 매수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80% 확률에 근거한 전략적인 매수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중 비슷한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지난 금요일 크리토 테크놀로지 8.39%가 상승했습니다. 10분봉을 확인해 봤는데요. 미국장은 한국장과 달리 프리마켓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갭 상승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정규장 시작 시점부터 1시간 반가량 오르다가 하락을 했습니다. 첫 장대 연봉을 확인한 후 한 차례만 매수하고 첫 음봉이 나오는 시점 50%를 매도하고 둘째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면 약 10% 수익을 만들었겠네요. 가끔은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밀리는 메뚜기 전법이 있는데요. 세력들이 추격 매수를 유인한 후 고가에서 털고 나오는 전법이라 필자는 이런 경우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종목이 아니면 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매매 기법은 우량주 엔벨로프 매매 기법인데요. 엔벨로프 매매 기법이란 주가는 이동 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것이 바로 엔벨로프 차트죠. 차트의 중심선과 상하단 테두리 선이 봉투의 모양과 비슷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어떤 종목에서 효과가 좋을까요? 필자는 코스피 200 종목에서 확률이 9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즉, 우량주에 적용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술적 지표에서 엔벨로프 지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정 방법은 퍼센트를 6에서 20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필자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수준까지 급등락하면 저항선이나 지지선에 도달하는데 이 지점을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엔벨로프 하단 밴드선에 닿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매수 기회가 옵니다. 첫 번째,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실적 악화 공시가 나왔을 때고요. 세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이나 목표가 하향이 발표됐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파업이나 개별 악재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부도설이나 자금 악화 문제가 있는 종목에는 이 기법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살펴보면요. 5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지선에 닿으면 2천만 원을 먼저 매수하는 겁니다. 다음날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면 2천만 원을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7에서 10% 하락하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3단계 분할 매수를 마치고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 7에서 10%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 평단가는 41,000원이고요. 매도 가격은 47,000원으로 약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단계로 나누어서 매수하고 반등 시 수익 실현하면 절대 손절할 일 없이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됩니다. 미국 주식에 적용해봤습니다. 앞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코스피 200은 한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에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인데요. 이 기업은 엔벨로프 하단에 닿은 후 다음날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275달러에 매수를 해서 360달러에 매도를 하면 11%의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종목은 버티브 홀딩스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640억 원입니다. 엔벨로프 하단에 닿은 후 양봉이 나오면서 105달러에 사서 117달러에 매도하여 11%의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 NVDL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종목은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죠. 작년 9월에도 엔벨로프 하단을 이탈했다가 강하게 반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엔벨로프 하단을 다시 한번 이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반등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지켜보시죠. 다음은 미국 주요 투자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딥시크가 미국 애플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하면서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딥시크는 어떤 AI인지 살펴보면요. 2023년에 설립된 중국 AI 스타트업으로 하이플라이어라는 퀀트 헤지펀드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하이플라이어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주식시장 변동을 예측하던 곳인데요. 여기서 AI 연구가 점점 발전하면서 딥시크라는 별도의 회사가 탄생한 거죠. 보통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수억 달러가 들어가는데요. 딥시크는 단 약 74억 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오픈 AI 챗 GPT는 약 1,3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혁신입니다. 딥시크의 핵심 강점은 비교적 저사양의 칩을 사용하면서도 강력한 AI 모델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오픈 AI, 구글 같은 회사들은 엔비디아의 고급 AI 칩을 대량 구매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는데요. 딥시크는 성능이 떨어지는 H800 칩 2,000개만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가 칩이 없이도 강력한 AI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더 긴장하는 겁니다. 시장과 실리콘밸리의 반응을 보면요. 딥시크 등장 이후 AI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7%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589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 TSMC, ARM, 인텔 등의 주가도 급락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의 성공은 미국 IT 업계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경고라고 말하면서 더 저렴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은 AI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중국의 고급 AI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낮은 사양의 칩을 활용해서 강력한 AI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딥시크는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다른 기업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픈 AI처럼 기술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타의 라마 모델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앞으로 AI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딥시크의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저비용 AI 모델이 강력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의 샘 올트만은 딥시크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모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며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거품이 터지기 전에 대비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속 불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트래핑 밸류라는 가명을 쓰는 투자자가 경고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성장 자체가 지속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투자자는 AI 혁명이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을 꼽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은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오픈 AI는 2028년까지 440억 달러를 손실 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즉 AI 사업이 아직 돈이 안 되는 구조인데 AI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만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엔비디아를 강력 매수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현재 37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12개월 목표 주가는 178.63달러, 즉 43% 상승 여력이 있다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을지, 강력한 반도체 기업으로 남게 될지 향후 흐름을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서학개미들은 딥시크발 충격에도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17%가량 급락했는데요.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딥시크발 쇼크로 AI 대장주가 폭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6.97%,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7.4%, 나스닥 지수가 3.0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9.15%였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대형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SOXL 반도체 세버 레버리지 ETF에는 5,500원을 순매수했고요. 엔비디아는 4,800억 원 순매수, NVDL은 4,1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위기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딥시크발 충격이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미국 중심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딥시크가 AI 패권을 장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당장 AI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추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공포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AI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매그니피센트 7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애플을 보면요. 애플은 그동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하지만 딥시크가 AI 비용을 낮추는 혁신을 이루었다면 오히려 애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AI 모델을 아이폰 같은 디바이스에서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마존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클라우드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I 모델이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다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고성장, 고마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인데요. AI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면 고가의 GPU 판매 전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일부 전략가들은 AI가 싸지면 오히려 활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GPU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자체 AI를 개발해서 직접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상업용으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I 비용이 절감된다면 테슬라는 더 저렴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AI 비용이 절감된다면 테슬라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인데요. 이 세 기업은 AI 기술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80조 원, 메타는 60에서 6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딥시크의 기술이 복제될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 AI 검색 기능, 유튜브 추천 시스템 등에서 AI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딥시크 등장이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AI 기술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시장의 성장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딥시크가 단순한 AI 챗봇을 넘어 AI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AI의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테슬라 주식이 요즘 어디로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테슬라 주가가 꽤 출렁했는데요. 12월 18일 장중 최고가 488.5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때 최고점 대비 18%가 하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1년간 110%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10월 10일 로보택시 데이 이후 70%가 상승했고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도 60%나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419.99달러 까지 올라갔다가 1.1% 상승한 406.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죠. 실적 발표 당일에는 2.9% 상승했지만 한 주 기준으로 보면 1.5%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테슬라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을 보면 대선 이후 테슬라 주가는 380에서 420달러 사이에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가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핵심 요인은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 말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빠르면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테슬라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배런스 기사는 AI 로봇이 작성한 글이네요. 팔란티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팔란티어 주가는 장중 한때 85.22달러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최종적으로 82.4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번 주 월요일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최근 주가가 엄청난 상승세로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팔란티어 주가는 거의 5배 상승했습니다. 특히 AI 플랫폼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현재 13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는 50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40% 낮은 수준입니다. 즉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팔란티어가 향후 오라클이나 세일즈포스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AI 플랫폼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면요. 팔란티어는 이번 4분기에 전년 대비 27% 증가해 775밀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전 순이익은 3센트로 작년 4센트에 비해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3분기에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매출 전망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을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높은 상태라서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강자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결국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을 유지하셔서 이번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